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대전 참정외과 이영민 원장입니다. 정종필입니다. 좌장을 맡게 돼서 영광이고, 특히 더 영광인 것은 제 스승이신 정종필 원장님을 옆에 좌장으로 같이 모시고 세션을 진행할 수 있게 돼서 더더욱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코로나의 긴 터미널이 입구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하는 게 아니고 불언간에 오프라인으로 우리 원장님들을 뵐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후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다시 공부하는 ESWT. 역시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우리 학회 강사이신 장태식 신경외과, 스마일 신경외과 원장님 좋은 강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의 시작하시죠. 감사합니다. 좋은 소개 감사드립니다. 저는 송파에서 개원하고 있는 장태식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맡은 부분은 ESWT 베이직인데요. 우리가 ESWT를 쓸 때 좀 생각해 봐야 될 점에 대해서 리뷰하고 그렇게 좀 쉽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좀 아이디어를 얻었던 논문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ESWT, 바이올로지 이펙트, 메카노 트랜스덕션, 그리고 ESWT 대상이 되는 리저너티브 이펙트가 기대되는 패솔로지가 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었고, 그걸 포함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는 피직스, 메카노 트랜스덕션, 패솔로지, 케이스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ESWT, 익스트라 코포랄 쇼크웨이브 트리트먼트죠. 테라피죠. 익스트라 코포랄은 보통 이제 헤모다이리시스나 우리가 바이패스 서저리 할 때 체외에서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익스트라 코포랄이라는 의미고, 테라피는 아실 거고, 쇼크웨이브가 이제 초점인데요. 이제 쇼크웨이브는 일종의 파동입니다. 파동은 이제 평행 상태에서 변화나 진동을 이제 파동이라고 그러는데, 쇼크웨이브는 우리 기체나 액체의 유체를 음속보다 빠르게 지나갈 때 이걸 이제 쇼크웨이브라고 합니다. 쇼크웨이브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폭발이나 아니면 초음속 비행기가 기체를 뚫고 나갈 때, 아니면 번개가 칠 때 이런 쇼크웨이브가 일어날 수 있는데요. 유체를 음속보다 빠르게 지나갈 때 이런 웨이브가 생깁니다. 갑자기 압력파가 생기죠. 바람 맞아 보셨습니까? 바람에 조금 압력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파동이 유체를 음속보다 빠르게 지나가면 갑자기 압력이 확 올라가고, 그 다음에는 음압이 생기는 웨이브를 쇼크웨이브라고 합니다. 보통 5에서 10 나노세컨 정도, 그다음에 압력은 100 메가파스칼 정도의 에너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또 다른 유형으로 레디알 타입은 조금 에어를 이용해서 물체를 충돌시켜서 몸에 프레저 웨이브가 발생되는데, 보통 지금 바로 전에 설명드린 쇼크웨이브하고 시간차는 한 1000배 정도 차이 납니다. 1000배 정도. 이건 단위가 마이크로세컨이고, 좀 전에 설명드린 쇼크웨이브는 나노세컨인데 그게 한 1000배 정도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1000배 정도 좀 느리게 프레저 웨이브가 나타나고, 압력파는 아까 100 메가파스칼 정도라고 그러셨는데,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5 메가파스칼, 한 20배, 그러니까 20분의 1 정도의 압력이 나오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좀 합쳐서 설명한
표인데요. 이제 순간적으로 이거보다는 더 짧게 갑자기 이제 압력파가 올라가는 거죠. 이거는 radial pressure wave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정리하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파동이 갑자기 이제 음속보다 빠르게 지나가면 압력이 생기고 바로 이제 음압이 생기는 것을 쇼게이브라 하고, 물체의 충돌에 의해서 인체에 생기는 그 프레저 웨이브를 레디얼 프레저 웨이브인데 시간차는 한 1000배 정도 차이 나고 압력차는 한 20배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쇼게이브를 일으킬 수 있는 그 에너지원에 따라서 이제 기계마다 틀린데요. 그 일렉트릭 스파이크를 이용하는 게 일렉트로 하이드로닉 타입, 코일을 이용하는 게 일렉트로 마그네틱 타입이고, 피에조 일렉트릭 머티리얼이 에너지를 발생해서 만드는 기계가 이제 그 피에조 일렉트릭 타입이라고 합니다. 이 그래프는 이제 쇼크웨이브를 3디멘전, 쇼크웨이브가 미치는 영향이 있는 곳을 3디멘전으로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보통 맥시멀 프레저의 반 정도 에어리어를 포칼 존이라고 하고요. 오른쪽 보시면 이제 포칼 존, 여기가 포칼 존인데요. 중간이 하이 에너지, 밖으로 갈수록 로우 에너지일 텐데, 아까 그 레디얼 프레저 웨이브가 5메가파스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옅은 부위도 이제 5메가파스칼 정도 되는 거죠. 이 부위가 다 트리트먼트 에어리어입니다. 보시다시피. 그래서 쇼크웨이브를 하면 이 정도의 그 트리트먼트 에어리어가 생기는데, 우리가 포칼 존은 맥시멀 프레저의 한 반 정도의 에어리어를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기계마다 포칼 존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좁은 것도 있고 넓은 것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다양하게 사용하시면 되는데, 넓다고 다 좋은 건 아닌 게, 우리가 이제 원하지 않는 에어리어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기계를 봐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기계에서는 기계마다 포컬 타입은 이제 보통 포컬 존을 형성하는 그 뎁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터를 써서 뎁스를 조절할 수 있고, 우리가 이제 포컬 존이 달 수 있는 아나토미칼하게 접근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쇼크웨이브의 또 특징을 보면 그 빛처럼 굴절도 되고 반사도 되고 또 어테니에이션 약해지기도 하고 이런 이제 특징이 있는데요. 이건 머슬하고 본을 본 건데 이 물질 그 덴시티의 차이에 의해서 임페던스 스텝이 생기고 거기에서 이제 반사도 되고 굴절도 되고 어테니에이션 되는데 이 소프트 티슈하고 이건 본인데요. 에어에서도 이런 그 스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에너지가 릴리즈가 되기 때문에 티슈 인저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레디얼 타입 아까 나온 거고, 컴프레션 에어에 의해서 충돌체를 임팩터에 충돌시켜서 나오는 웨이브가 레디얼 프레셔 웨이브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쇠석기의 에너지의 한 10분의 1 정도의 에너지를 사용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너뉴엔 치료할 때는 좀 하이 에너지, 그 셀 리저너레이션 할 때는 좀 로우 에너지로 사용하는데, 하이 에너지, 로우 에너지를 나누는 거는 0.5mJ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저자마다 좀 틀립니다. 그거는 뭐 0.28 이상, 0.3 이상 뭐 이렇게 나누는 데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아직은 정해지지 않은 것 같고요. 이 논문은 그 ESWT 인디케이션하고 그다음 컨트라 인디케이션을 잘 설명한 그 논문인데요.
왼쪽에 보시면 인디케이션이 되는 패솔로지 잘 나와 있고, 포지티브 이펙트를 냈던 RCT 논문, 네거티브를 냈던 RCT 논문 이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테니스 엘보를 보시면 각각 논문마다 다 이제 에너지나 타수가 다 틀립니다. 레디얼은 0.2 정도 썼고, 1.2바 정도 썼고요. 포컬 타입도 0.06에서 0.22로 뭐 다 좀 틀리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일단 바이오 피드백 환자가 견딜만 한 만큼 이제 시작합니다. 0.1 정도에 시작해서 점점 올리는 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컨트라 인디케이션은 우리 ESWT 세계학회죠. ISMST에서 뭐 이런 인디케이션을 했는데, 하이 에너지 때는 하이 에너지로 하면 안 되는 조직은 렁 티슈라든지 말리그넌트, 에피피지아 프레이트, 브레인 스파인 리전, 코아굴로패시, 피투스. 여기는 하이 에너지로 하면 안 되고요. 로 에너지까지도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피투스 때, 말리그넌트 때는 쓰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산부에서는 저는 안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렁 근처에서는 하이 에너지는 지금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하이 에너지, 로우 에너지를 정확하게 데피니트하게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3 이상 쓰는 거는 이쪽은 좀 피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피직스를 갖고 있는 ESWT가 어떻게 효과를 내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이제 메커니즘이 메카노믹 트랜스덕션이라고 하죠. 울프스로우 때 우리가 컴프레션 된 데는 본 포메이션이 되고, 텐사일 포스를 받는 데는 본 리저션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티슈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거는 충분히 좀 예상할 수 있고요. 오랫동안 우주에 있던 사람들은 오스테오포로시스가 생긴다고 그러죠. 그래서 반대로 중력이 뼈에 어떤 작용을 한다, 이런 거는 예상할 수 있는데, 이것을 메카노 트랜스덕션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리가 보통 호르몬이나 사이토카인이나 그로스펙타나 이렇게 엔도크라인, 파라크라인, 오토크라인 이펙트를 보이려면 리셉터를 통해서 셀 프로세싱 되고 진 익스프레션 되고 그런 과정을 밟는데, 메카니컬 리셉터는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테그린이라는 리셉터가 익스트라셀룰라 매트릭스에 연결돼서 메카니컬 포스를 셀 프로세싱으로 연결하는 리셉터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간단하게 메카노 트랜스덕션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ESWT가 각 티슈마다 이펙트가 이제 나타나는데, 이런 메카노 트랜스덕션을 이용해서 이펙트가 나타나는데, 텐던 본, 우리가 운두 훌링 중에서 마크로파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ESWT, 텐던의 ESWT 효과는 여러 가지 말씀하지만, MMP하고 인터루킨을 줄인다. 이거는 쉽게 말씀드려서, 마을에 홍수가 나면 다리도 무너지고 집도 파괴되고 길에 쓰레기도 많이 생기니까 그거 다 치우고 부수고 차로 실어서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매트릭스 메탈로 프로테이나제인데, 그 다음에 인터루킨은 케모탁시 이펙트로 이런 청소차 같은 걸 부르는 역할을 하는데, 이런 것이 계속 이펙트를 하면 힐링이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처음 인플라메이션은 필요하겠지만 계속 자극이 돼서 이런 게 계속 나오면 이제 힐링이 안 되니까, 이때 ESWT라면 이제 이런 것들을 줄인다. 그다음에 테노사이트의 바이탈리티나 프로리포레이션을 레귤레이션하고 안티 인플라마토리 사이토카인을 줄이고, 그다음에 콜라겐 프로리포레이션 한다. 이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본에서는 물론 오스티오블라스트 스티뮬레이션이라든지 메센키말 스템셀 디퍼런시에이션이라든지 엔지오제네시스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운두 힐링에서 중요한 마크로파지는 이제 레스팅 때 ESWT의 마크로파지 효과는 없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자극이 되거나 인저리가 있을 때 처음에는 그 인플라마토리 액티비티를 갖고는 M1이 이제 M1 마크로파지가 나와서 아까처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마크로파지에서 파고사이토시스를 해서 여러 가지 물질들을 이제 파고사이토시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청소를 하고 그 인플라메이션, 프로 인플라마토리 액티비티를 하는데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힐링 쪽으로 넘어가려면 M2 그 마크로파지가 돼야 되는데 이것을 ESWT가 이제 레귤레이션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ESWT를 썼더니 셀 마커 밑에 있는 게 이제 셀 마커거든요. 이런 M2의 셀 마커들이 좀 올라가더라. 이런 논문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라메이션이 그러니까 인저리 후에 힐링으로 넘어갈 때 ESWT 역할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패솔로지를 우리가 접근할 거냐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보통 그 오버유즈 제가 이제 근골격계에 이제 포커싱을 한다면 보통은 과사용되고 반복 사용되는 그 패솔로지 때 반복 사용됐을 때 오는 패솔로지 때 우리 사용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그 솔로모노 그 박사가 이제 계속 프랙션을 시켰을 때 럼바 프랙션을 시켰을 때 어떤 과정이 되는지에 대한 논문을 썼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조직이 계속 프랙션 했을 때는 클립이 생기고 좀 렉스하게 생기고 이제 고무줄을 계속 늘려놓으면 이거 보시면 제가 쓰는 밴드인데요. 외래에서 계속 늘려놨더니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쭈글쭈글해지고 정상보다는 쭈글쭈글해지고 좀 상처가 생기는 부분이 생기겠죠. 그런 조직이 생기고 계속 인저리를 받으니까 아큐트 크로닉 인플라메이션 나중에 이제 파이브로시스가 되면 이제 ROM 깨지고 머슬이 처음에는 인플라메이션이 있으면 하이퍼 액티브해지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컨트롤이 좀 잘 안 되고 인스타빌리티도 깨지고 페인도 오고 이런 과정을 겪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사용됐을 때 조직이 변화 때 우리가 좀 쓸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표적인 게 텐지노시스하고 엔세소패시인데 앞에 그 마이오파시알 페인 신드롬도 물론 씁니다. 이 논문은 스포츠 메디슨 논문인데 우리가 텐지노시스의 그 히스토리 파인딩 보면 그 콜라겐 디스오리엔테이션하고 디스오가니제이션 그다음에 네크로시스나 칼시피케이션 이런 것들이 오게 되는데요. 인플라마토리 셀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조직이 좀 망가져 있는 상태 때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데 ESWT를요. 이거는 이제 텐지노시스는 이제 반복 사용 때 오는데 이거는 스포츠 메디슨 논문이기 때문에 이런 운동선수들 봤더니 말 얼라이먼트라든지 LLD가 있다든지 아니면 근육을 잘못 썼다든지 아니면 운동화가 안 좋다든지 운동장 사정이 안 좋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도 텐지노시스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봐야 된다는 논문에 포함되어 있어서 좀 잠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ESWT 효과는 크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콜라겐 신세시스하고 테노사이트 프로리포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텐던이 힐링된다 이런 논문이 있습니다. 엔세소패시는 다 아시겠지만 텐던의 파이브러스 조직하고 파이브로 카틸리지 본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이제 엔페시스인데 우리가 여기 보시다시피 인플라메이션이나 계속 오버유즈나 메카니컬 인저리에서 그다음에 오토이뮨
때문에도 패솔로지가 올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는 뭐 메카니컬 인저리 때 이제 ESWT 메카니컬한 엔세소에 의한 엔세소패스 때 이제 ESWT를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ESWT 이펙트는 여기 보시면 이제 하이퍼 스티뮬레이션에서 페인 컨트롤이 되고 여러 가지 엔지오제네틱 사이토카인이 나와서 브로드 서플라이가 좋아지고 오스테오제네시스하고 파이브로 카틸리지 이 프롤리퍼레이션 때문에 종합적으로 ESWT를 하면 좋아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오파시알 페인 신드롬 여기는 좀 빠졌는데요. 보통 메커니즘이 이제 에너지 크라이시스 때문에 여기 보시면 브로드 플로우가 좀 늘어나면서 마이오파시알 페인 신드롬 물론 인디케이션이 될 것 같고요. 케이스 한 케이스만 보겠습니다. 77세 여자 환자였는데 이제 이분은 언덕 올라갈 때 집이 이제 언덕이라서 언덕을 올라갈 때 다리가 저리다 못 살겠다 그러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S병원에서 환자 커먼 일리악 아테리에 스텐트를 받고 했는데도 통증이 이제 물론 스타디 후에 이걸 했겠지만 통증은 좀 남아서 저희 병원에 왔는데 저희 병원에서 특별히 이그잼상은 특별한 건 없었고요. 스타디를 해서 이제 컴프레션 프랙처가 보였는데 올드 컴프레션이 보였고 뭐 디스크 스페이스는 잘 유지했고 그다음에 오스테오포로틱해서 BMD 찍어봤더니 마이너스 4.1 정도 나왔고 도플러에서 펄미티 아테리 페이턴시는 괜찮았고 근데 소노에서 함스트링 텐디노시스가 보였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엑스레이 보시면 좀 오스테오포로틱하고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스텐트 한 소견이 보이고요. 디스크 스페이스 잘 유지했지만 위에 이제 컴프레션이 보이는 상태였고 페이턴시는 그래도 좀 유지하고 있었고 이스케아 튜버로시티에서 쇼드 엑시스로 찍은 소노 사진인데 이제 텐디노시스 소견이 좀 보였고요. 이 환자는 이제 언덕 올라갈 때 항상 평지는 괜찮은데 언덕 올라갈 때 항상 저리고 아프다고 그런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언덕을 올라갈 때는 힙 익스텐서에 오버로딩이 걸리죠. 그래서 아까 오버 위주되는 텐던인 경우에는 이제 텐도시스가 생길 수 있고 이런 히스토리가 있고 소노에서도 텐도시스 소견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경우에 이제 뭐 유로제닉 클라우디케이션이나 바스큘라 클라우디케이션이나 사이어틱 너브 엔테러먼트 다 디디를 해야 되겠지만 이 환자에서는 일단 함스트링 텐던에 ESWT를 같이 시행했고요. 오스테오포로시스가 있기 때문에 하이 에너지로 하지 않고 그냥 한 군데에 한 400타, 500타 정도 했고 아킬레스 텐던에도 같이 했었고요. 컴바인드로 테리본 오스테오포로시스 있어서 테리본을 썼는데 이거 다 삭감당했습니다. 그리고 하이드로 다이섹션도 한 차례 했고요. 그래서 이제 분이 한 10차례 정도의 ESWT 하고 하이드로 다이섹션 한 번 하고 한 4개월 만에 좀 걸을만하다, 살 것 같다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환자 히스토리상 환자가 좀 걷지 못할 때 여러 가지 디드를 해야 되지만 이제 리스크 팩터를 좀 찾아보시고 텐디노시스가 올 수 있는 히스토리가 있으면 스타디 하시고 ESWT를 같이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세팅 너브 엔테러먼트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같이 컴바인드 세라피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케이스는 이제 종합해 보면 쇼크웨이브는 파동인데 음속보다 빠르게 이제 유체를 지나갈 때 압력파가 급격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갖고 메카노 트랜스덕션에 의해서 이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레디얼 프레저 웨이브도 여러 가지 충돌에 의해서 몸에 전달되는 프레저 웨이브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치료를 하고 여러 가지 뭐 치료를 할 수가 있겠지만 이제 반복 사용이나 과사용 때 올 수 있는 패솔로지에 대해서 한번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컨트라인디케이션은 저는 임산부에서는 일단 손목이 아파도 임산부에서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질문이 올라오는 걸 기다리는 동안에 강의해 주신 장 원장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죠. 시간도 잘 맞춰주셨고 아직까지는 질문 사항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컨트라인디케이션의 렁 티슈에는 하지 말아라 하고 아까 나왔던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게 에이징 프로세스로 돌아가면서 자세가 안 좋기 때문에 라운드 숄더가 되고 그래서 머슬 컨트랙처가 오고 그랬을 때 우리가 항상 뭐 컴퓨터를 한다든지 식사를 한다든지 뒤로 하이퍼 익스텐션한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전부 뒤쪽의 머슬도 컨트랙처가 오는데 그때 그 어퍼 소라식 또는 미드 소라식에 그 머슬 프로블렘이 있다든지 했을 때 ESWT가 바로 밑에가 렁이 있는데 그쪽 미드 소라식 그쪽에서는 전혀 해서는 안 되는 건지 컨트라인디케이션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예. 일단은 하이 에너지로 하는 거는 좀 피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저는 하긴 합니다. 포컬 타입으로 하긴 하는데요. 일단 보온 부분, 소프트 티슈에서 보온 부분으로 가는 데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 소프트 티슈에서 렁으로 이렇게 에어로 가는 부분, 그러니까 뭐냐면 이 쇼웨이브가 소프트 티슈하고 에어나 아니면 보온에서 에너지 릴리즈가 되지 않습니까? 에너지가 릴리즈가 되면서 티슈 인저리가 될 수 있는데 보온은 크게 우리 넌유니언 때도 ESWT 하니까요. 보온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에어가 있을 때는 하이 에너지하고 하이 에너지 쓰면 안 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타수를 한 군데에 계속하는 것도 문제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향을 본 쪽으로 해서 해야 될 것 같고 립의 위에다 하는 경우에는 손으로 본을 짚고 저는 레디얼 타입을 하거나 포컬 타입을 하게 되면 어플리케이터를 써서 깊게 안 들어가게 해서 이제 일단은 사고가 난 적은 없지만 주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ESWT를 치료할 때 소염제를 NSAID를 처방을 하면 효과가 좀 떨어지는가요?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러니까 이 효과 자체가 우리가 프로롤을 하면 이제 두 가지 이펙트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플라메이션 일으키고 이제 힐링이 되게 하는 그 다음에 그 ODW에 의한 셀에 에너지를 줘서 에너지 크라이시스를 좀 회복하게 하는 프로로 이펙트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 ESWT는 메커니즘 자체가 이제 메카노 트랜스덕션이기 때문에 좀 메커니즘이 좀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안 쓰려고 그러지만 인플라메이션을 좀 컨트롤 해야 되겠다. 그러면 전 짧게는 씁니다. 예,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우리 장 원장님의 강의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